오다 보면 화학공학과인가 재료관인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감정이 붙은 거 있죠. 여러분이 만약 20년, 30년 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약간 감정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이크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 네. 들리세요? 네. 아, 네. 제가 마이크 없이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제목은 물갈이 정치의 변수와 관련된 것인데 제가 어떻게 공부했고 제가 지금 어떻게 직장에 있는지를 한번 쭉 사실 저의 변천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 연구자가 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정책까지 공부하게 되는지 쭉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1시간 정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다큐멘터리 내지는 일종의 이 필름을 한번 돌려본다. 팩트림에서 칼라로 돌린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 파라시적으로 그리고 트레이닝하고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있지만 제가 가져주려니까 극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은 굉장히 강력하게 밝히고 어떤 순간은 제가 좀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 포집하시면 돼요. 100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슬라이드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냥 왔다가 흘려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요가했다가 이것을 내가 잘 삶아서 구워서 멋지게 한번 나의만의 레시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가능한 마이크 좀 선생님 녹화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할까요? 그럼 하셨나요? 안전벨트 보시고 속도를 빨리 갈 테니까 제가 옷을 좀 벗고 속도를 제가 조절할 테니까 빨리 갈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올해가 해방받은 지가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의 세월이 유엔의 역사하고 똑같고 세계 2차 대전 후에 끝난 것이 80년이시다. 이 80년의 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발 또는 발전이에요. 개발이 없이는 환경이 필요 없고 하지 않고 환경을 한다면은 우리가 플래닛 이코시스템, 지구 생태계로 넘어가는 세 가지의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엔이 있죠? 유엔도 굉장히 많은 소속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관련된 기구를 보더라도 수문학과 그리고 환경과 그 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하는 기구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제가 쭉 설명드리기보다는 각각의 글로벌 인터내셔널 오버니제이션은 역사를 보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는지 요약을 하게 되면은 발전과 또는 개발과 환경과 생태계로 넘어가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가 가장 전 지구 상황에서 보면 환경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92년도에 프랑스에서 리우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서 넘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2012년에 20년이 지난 리우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가서 한국이 아니죠. 전 세계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했듯이 92년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2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죠? 3학년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3학년 다 2학년이신가요? 마음속으로 선택하셨나요? 2학년 2학기면 내가 전공을 정해야 되겠죠. 세기문, 얘기, 물 크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기문 쪽에 표현될 것인데 제가 쭉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시면서 본인이 좀 더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학부 3학년 때부터 물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듣고 동시에 딴짓을 하느라 심리학과에 가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여하튼 간에 뭘 보시면은 72년도, 79년도 중에 첫 번째 UN 워터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내지는 개발, 발전이 첫 번째 세대였다면 두 번째는 환경이었고 세 번째는 생태계 쪽으로 발전, 스테이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는 힙베스라든지 생물 다양성 관련된 논의가 글로벌리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UN 컨퍼런스가 23년도에 46년 만에 유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대부분 다 2학년 2학기면 20년 정도 하신 거죠? 20년 하신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과 환경과 생태계 이 세 가지의 발전상을 여러분들이 20년도 나아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나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초등학교 들어갔고 무엇을 했고 그거를 지난 20년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관심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의 교육은, 나의 거주지는, 나의 관계는,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은 부모님이,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있겠죠. 과연 그 속에서 내가 개발의 상태에 있는지, 나의 환경 상태에 있는지, 아직까지 개발을 못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20년 정도를 한번 라인 바이 라인 아니면 시기별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내가 뭘 목표할지, 내가 무엇은 가치를 추구할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대부분 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대구의 서부에서 오신 분? 손을 마음속으로 한번 보시나요? 저는 대구, 제 고향이 대구 서부거든요. 혹시 비산동 아시나요? 비산동 대구는 아시죠? 비산동은 제가 느끼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구의 가장 슬럼가, 가장 못 사는 곳. 저 어릴 때 기억은 영적공단, 흡류공단의 그 짙은 냄새와 뿌연 안개와 묵직한 그런 것들로 했는데 저의 첫 번째 수학의 연습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익재야 너 이 푸푸 바켓 지금은 대부분 수저식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제 푸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으신 것을 이렇게 한 바켓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저한테 처음 수학이었어요. 그 처음 수학을 이 분뇨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저는 사실은 경북대 유전공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안 된대요. 안전빵으로 진학하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선지원 후시험이었기 때문에 선으로 영남 환경공학과를 지원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학력고사 제가 거의 말씀드린 시험 보다가 그냥 잤어요. 이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하튼 89년도에 입학을 한 다음에 이제 96년도까지 학교를 다녔죠. 지금은 졸업하려면 시험 보나요? 아니면 논문 쓰나요? 저 때는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페노를 어떻게 경기성을 소화할지 논문을 쓴 다음에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많은 선배님들이 일본 유학을 갔다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96년에 제가 학부를 마치고 빈둥빈둥 놀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대학원을 가지 않겠냐고 하셨고, 그때 마침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분 멋이죠? 김성희 교수님이라고 혹시 모르시? 여기 복학생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김성희 교수님께서 저 지도 교수가 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지하수 관련된 모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음속에 내가 공부를 또 1학년 정도 희지만 또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본교에서 타대학으로 대학원을 가야겠다 마음이 있으면은 그 꿈 어떻게 꾸어갈지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학원에 제가 96년도 가을 학기에 입학한 다음에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30개월 동안 육군을 다녀온 후에 2학년, 3학년, 4학년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 대학원에 가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반 학교에 있을 때까지는 거의 잠을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거의 매일 공부를 하고 학생들도 도와주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잠깐만요. 혹시 저한테 2시 반 되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줄 사람이 있으세요? 2시 반 되면 손을, 네, 그 이따가 보고서 가져가시고요. 2시 반 되면 반드시 손을 좀 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유학을 가지고 했는데 영어 준비가 안 되어서 특사를 마치고 1년 동안 서울에 가서 국정이라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1년 반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GR 공부와 포플라이를 해서 10군데 미국을 포플라이를 한 다음 그 중에서 한 3군데를 받고,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빚을 1,000만 원 내가지고 한 학기 정도를 하고 돌아올 마음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석사, 박사를 다 마실 때까지 공부를 이제 안 했어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전공의 선택, 그리고 진로의 선택, 그 과정 중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그 신랄 같은 희망이 지금은 잘 안 보이고 후회할지라도 꼭 잡아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고 노력해보면 뭔가의 길이 생길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만 보면은 저희 집에 가는 한테나 영남대의 그 꼬리표로 달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게감들, 마치 중력을 이길 수 없지만은 하지만 그 중력을 위해서는 내가 체력을 기르듯이 저의 학력이나 석사에 공부하면서부터 굉장히 저는 저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뭔지 아세요? 발전과 개발과 보존과 생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곳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석박사를 6년 만에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거죠. 물론 그때 학위는 마쳤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환경연구, 혹시 제 강의가 재미없으면 저 연구원에 한번 가가지고 ki.i.kr 한번 보시면, 지금은 없지만은 당시에는 학교에 교수님들처럼 이런 걸 클릭하게 되면 학부, 석사, 박사가 다 나오고 했는데, 제가 저희 연구원에 저희 지금 집단의 직장에 클릭을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왜? 다 네, S대, K대, Y대, 그리고 마지막 학위도 유학도 아이비리그 다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일자 권장이다 안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네, 제가 면접 보는 발표하는 날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언제부터 조언할 수가 있냐고. 그런 지가 18년 됐습니다.
제가 다 영어로 준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후에 로컬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는 거라서 잘 나간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니까 훨씬 더 저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가수상관리위원회 유형이고요. 국회 물포럼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등등등 유네스코 관련된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길 하지 않든 간에 이 환경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비전을 두고 갈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 육군이 훈련하는 훈련장인데 제 스타디 사이트는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한 2만 개 정도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2만 개 정도 포인트를 당시 20년 전이니까 한 3년 전이니까 이 트랙터 같은 걸 이렇게 집회를 한 다음에 한 2주 정도 로케이션을 다 했습니다. 왜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걸리 이루어져야 하는 구강 침식이라고 하는 침식 한 종류인데 얘네들이 탱크나 브래들리 같은 장갑차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작은 것들, 험비 같은 놈들이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차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가 나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육군 훈련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구강 침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해보자라는 게 제 논문이었어요. 동시에 인공 강우 실험을 해가지고 오염 물질이 질소라든지 총인이 얼마만큼 지표수를 따라가지고 제거되는지 식생의 조건을 보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 밑으로 침투되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다 디자인해가지고 설치한 것들은 미국 직구에서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그가 20몇 년 된 사실 살아보니까 유일하게 한 곳이나마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공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거죠. 20년 동안 여러분들의 변화를 지금도 여전히 개발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셔야 되는데 때로는 정체되거나 아니면 회복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2학년 정도 상황을 앞두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가 아니고 변절되면 안 돼요. 그 가치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거예요. 변화는 오케이. 변화는 정말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조금 뒤로 밀려가더라도 하지만 변질되면 그건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변화 속에 있는 것인가 변질되게 있는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 흐름이 이렇다고 했는데 한국 흐름은 어떨까요? 한국 흐름을 크게 넓은 워터 트랜지션 프레임을 보면 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국 경상과 같이 30년, 40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홍수를 막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세니테이션하고 생활하수를 굉장히 빨리 처리했죠. 그리고 40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년대 후반, 30년대, 40년대까지 흐름을 쭉 보면 초반에는 공급의 세대, 개발의 세대, 그리고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환경의 세대가 온 거예요. 학술적으로는 생태계까지 넘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태계를 존중할 만큼의 충분한 기술이라든지 정책은 사회적인 합의는 아직까지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환경정보 입사에 있던 2000년대 후반기부터 지금까지의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는 정책의 변화가 됩니다. 사실
제가 학교 왔을 때는 40명이었거든요. 정원이. 그 사이에는 80명 갔다가 지금 조금 줄었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그처럼 학문 영역에서 환경공학과는 어찌 보면 토목공학과에서 이미 겪었던 이 시장의 포화 형태가 환경 분야에도 점점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환경 어떤 매체들이 많아요. 그 코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만족하지가 못하는 거죠. 외부분들이 볼 때는. 저 때는 세 가지였거든요. 전공, 컴퓨터, 랭귀지.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은 4학년 마치고 잘 팔려갔어요. 쉽게 잡을 구하고. 근데 지금은 이 세 가지 외에 조금 더 변화가 생겼고, 다른 마켓을 보면 그 외에 어디셔널한 엑스트라 스킬들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2010년 후반기부터 여러 가지의 학문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포화가 되었고, 그때에 드디어 정책적인 변화가들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하기 조금 더 하고요. 여러분들 한국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pop, K-beauty, K-드라마, K-환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물, K-워터는 상당히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만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불구하고도 아직 전 세계에서는 잘 모르죠. K-워터에 대해서 수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홍수로 관리하는 것이 다목적 때문에 많이 졌어요. 굉장히 잘한 행위라고 보죠. 그리고 90년대에는 수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에너지였어요. 하지만은 원자력, 기타 화력을 발전하면서 수력은 점점 낮아졌죠.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상수공급도 요게 상수 공급이거든요. 그리고 1인당 쓰는 물의 양도 굉장히 100리터에서 300리터, 400리터, 최근에는 리키지 등등 통해가지고 리키지 관리 통해가지고 300리터 정도까지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성과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아르헨티나, 칠레, 한국, 싱가포르는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싱가포르는 사실 우리 사이즈보다는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국이 굉장히 독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드릴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 분야에 다른 분야에 공부를 하신다면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보다 여러분들의 다른 학교의 경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솔리드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커패시티를 확장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서클이 요만큼 있다면 이 서클을 계속 확장시켜야 돼요. 익스펜디드 요 서클이라고 하는 크게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사,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커뮤니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매우 여러분들에게 도움됩니다. 하수처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비료 먹을 때는 대충 섞어가지고 한때 풀었지만은 지금은 한국의 이슈는 뭐냐면 하수처장을 지하에 짓는 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얘는 누수이죠. 누수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쭉 본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수도의 전문가를 보면은 이만큼을 하고 엑셀런트 하다고 말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통계를 보면은 1.7%가 수도 요금을 받지 않고 새는 물이에요. 보통
웬만한 선진국가도 5%, 7%, 8%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내셔널 에버리지를 봐도 지금 보면 한 10% 정도가 돼요. 한 도시가 아니고 전국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받지 않는 런레버뉴 워터의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된다는 것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의 익스페인디드 서클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공 수업을 아마 3학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들을 텐데 전공 수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휙 그러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압력을 보태가면서 여러분들의 서클을 밀어붙이세요. 조금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다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좀 손대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외국 분들 공무원들 설명하는데 한국의 경제 상황, GNL 퍼캐피타 1인당 국민소득이 파란 블루 다스로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죠. 지금 3만 불이 넘었죠. 그리고 수도 보급률 빨간 서클, 그런 다음에 하수도 보급률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도는 일반적이에요. 수도는 경제 상황하고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수도 보급률은 모든 나라가 일치는 않습니다. 코스타리카 가면 제가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의 수준이 한 10,000불 정도 됐거든요. 수도는 80%에서 90%였어요. 하수 소유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 정도. GNL 퍼캐피타가 10,000불인데 하수 소유율은 5%. 그 5%가 여러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반절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숫자를 보거나 통계를 보시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숫자나 통계나 이슈가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콕 찍히고 내가 평소에 고민했던 무의식과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나한테 표사될 때 그걸 놓치지 마시고 그걸 잡아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 서클을 걸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밀어붙일지 고민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없죠? 여러분들 재미없죠? 사실 짧은 시간인데 제가 뭔가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키워드는 지금까지 키워드는 변화예요. 그 변화가 성장과 성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스타트하고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었는가? 그 요인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이, 어떤 사회가, 어떤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화를 성장과 성숙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키 요인이 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국가 정책에서 본다면 법이에요. 법이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이게 법의 개수거든요. 1960년대에 법과 물과 관련된 법을 보시면 두 개 더 없었어요. 하지만 법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죠. 그래서 토목 분야의 수문학, 수자원학, 하천의 수질, 하수 처리장, 산업 폐수 관련된 법령들이 이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법을 만들어지면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요. 돈을 투자를 시키고요. 그럼 돈을 투자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겠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유럽을 여행을 가겠다. 저희 여행을 가보면 돈을 얼마 쓸지 그럴지를 계산하겠죠.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에 공공재정을 투자하는데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빨간색에 있는 숫자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 관측소 중에 제일 좋은 공급은 ASOS라는 종반 관측소라는 특정망이에요. 75년도에 2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95개가 있어요. 95개니까 뭐 몇 개 안 되나 하겠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체 강우량 보면 한국에 약 3,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이터예요. 키 요인이 3가지 정도가 되는데 법령이 있었고 법령에 따라서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그 계획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나이 말고 자동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으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가계당부 쓰시나요? 써보셨나요? 저는 한 3년 정도 가계당부 써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이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재생성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하튼 간에 국가 차원에서 보면 법령이 만들어지고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 그 중에서도 탑3에 드는 것은 국가에서 데이터를 만든 것이었다고 봅니다. 수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요. 돈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데이터가 숨겨져 있으면 파워풀하지 않지만은 공개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수질 데이터 측정망이 증가하면서 비오디라고 하는 이 수질 물질을 측정하는 이 트렌드가 급격하게 줄죠. 뉴스에서 때리죠. NGO의 단체에서 수질 계산하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게 사회 공감대가 되고 정보 정책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 쪽에 물환경 쪽에 정부 투자했던 돈을 보면 과거 대비해서 2000년 대비해서 2020년도까지 약 20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정부에서 데이터에 몰입하는데 그야말로 현안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내가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수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는 앰비언트 워터 그러니까 공공 수역에 있는 수질 특정망에 대한 분석의 항목이 약 20개 정도, 27개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은 약 120개 정도가 돼요. 수돗물은 몇 개가 될까요? 광역상수도하고 지역상수도하고 다르겠지만은 광역상수도 예를 들면 약 연간에 230개 정도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나이,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몇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몇 개의 항목을 분석해요. 그 동일한 수질이라는 데이터,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데이터, 여러분 정보라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이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물과 관련된 그 스테이션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면 어마무시하게 한국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보다도 많습니다. 수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벤스티도 보면은 수질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질보다 독일보다 많습니다. 벤스티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무엇이면 제가 일하는 환경연구원이 이전에 환경경제평가연구원이었는데 환경연구에 수출하는 일이 국가의 마스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약단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듭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때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요. 인디게이터 가지고 인과관계,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가지고 정책 집행에 따라가지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어떤 점이 낮아졌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미래의 어떤 이머징 이슈, 현안들이 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현안들에 대해서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면은 이런저런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분석한 다음에 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연구원의 메인 펑션이에요. 프라이머리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 보시는 슬라이드는 투맨이지만은 너무 많지만은 무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무과 관련된 법정 계획을 열거한 것입니다. 총 97개 종류가 있는데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데이터를 모집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물순환 사이클입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이죠. USG에서 하는 물순환 사이클인데 학문적인 한에서 보면 기상학, 수문기상학, 수문학, 수리학 이게 다 뭐죠? 수량과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3학년 가거나 4학년 갔을 때 물과 관련된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싶다, 물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다 하면 이런 비어 보이는 환경공학까지만은 물의 순환에 대해서 수량적인 기본적인 소양은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물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스페시픽한 게 관심이 없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토목과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 동기들은 일부는 토목과 가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수문화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수생태계예요. 환경과학과는 수질 쪽인데 전공성에 집중하려면 그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나의 서클을 넓혀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물의 수량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환경과학과 나왔거든요. 우리 학과에서 석사까지 했어요. 지하수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미국 가서는 과를 바꿨어요. 농공학과. 농공학과 가가지고 열심히 농대 수업을 듣고 토양 수업을 듣고 식생 수업을 듣고 식생과 물의 인터랙션도 듣고 기후도 듣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수문학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저도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토론을 하거나 제가 논문을 쓰거나 그것을 쓸 때 수량적도 지식이 꽤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수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저를 볼 때는 환경으로 보지만 저 속에는 저희 프로페셔널 지식 속에는 수문학적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주전공이 환경공학과의 주전공이 상하수도 수질 관련된 이해가 필요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는 뭘 보이세요? 공간이죠. 공간입니다. 오픈 스페이스죠. 지하수도 있지만 얘는 오픈 스페이스하고 상하수도가 깔려져 있죠.
이기적인 게 깔려져 있죠. 수도 관방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할 때 사업 설계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그걸 느끼셔야 돼요. 보시고 듣고 거기에서 몇 개 되려면 좀 만져봐요. 체감을 해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다. 근데 그거는 개념적인 사고예요. 개념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예요. 머릿속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다이어리에, 내 노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의 축하고 공간의 축을 먼저 나누셔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 앞으로 5년 내에, 2년 내에, 어디서, 이 학교에서, 그리고 2년 후에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대로, 그때는 4년, 5년, 고시 공부를 하든, 유학을 준비하든, 대학을 준비하든 간에 시간의 축하고 공간의 축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나의 관심사를 때려내야 돼요. 아주 힘차게, 서서히, 힘차게. 이 세 축이 없으면 글쎄요, 이게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 세 축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좀 삶이, 여러분 생각의 차후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더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축이 훈련하다 보면 이 세 개의 축이 굉장히 융합되면서 내 생각이 깨달음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가지는 쾌감은 마이크다라고 해요. 그 깨달음, 학문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쾌감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정립이 되면 연습해서 트라이얼로 개선하시고 체감하시고 꽉 채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씩 부족한 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때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를 보시고 가장 큰 지표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면서 스텝 스텝 와이즈로 한 걸음씩 굵직한 걸음으로 검증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거 넘어갈게요.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좀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라는 거는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모든 저변에는 데이터가 다 숨겨져 있어요. DT죠. 이게 팀 수를 모델링한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이지만 이 모험 속에는 모델링과 비주얼레이션과 예측과 밸리데이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넘어갈게요. 제가 그 물관리 변천을 쭉 제가 말씀드리면서 2020년대, 2030년대, 40년대 제가 빈칸 해놨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 전공성, 전문성이 좀 3학년, 4학년 수업을 들으면서 채워져 갈 때 여유가 계시다면 좀 더 생각의 사고성을 넓힌다면 사회적 관심에 좀 더 가지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상속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곳에 데몬스트레이션과 안 된다고 하는 하루 쪽에 상속보호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이 마주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심, 사회적인 이 퍼블릭 어웨이니스와 하는 이것을 어떻게 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미래 세대에는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기후대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여러분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지금 몇 가지 드린 말씀은 제가 이제 막 던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들. 왜 쌓아놓냐 하면 삼성보호구역이 2020년대는 약 400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도의사들 그리고 기초지자체 시군지사들이 삼성보호구역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도의사들이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삼성보호구역이 한 400개 정도 대해서 지금은 한 270개 정도를 확 준 거거든요. 삼성보호구역에 있는 물을 취수해서 우리 수도로 공급을 해줍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1인당 소비하는 물량하고 배치되는 그림이죠. 그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 각 지점에 아니면 일부 어떤 지역은 시설의 용량이 커졌어요. 딴 말로 하면은 시설에 집중화가 커진 거죠. 기후변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설에 가뭄이 오면, 비가 특히 오면 탄력성이, 민감성이 확 커진 거겠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시설 용량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물 부족이나 가뭄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정책들은 막아야겠죠.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지역에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상수보호구역을 취수상의 능력을 관리를 해야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는가 라는 사회적인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붙어서 합리적인 분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연구를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수질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이 지점이 어디다? 따끔한 모르시겠죠? 네. 수도권에 있는 팔당댐입니다. 2번이 팔당호가 팔당댐체가 있는 지점인데 팔당호에는 총 4개의 수식점이 있습니다. 왜 4개일까요? 북한각 하나, 남한각 하나, 경안천 하나. 이 3개가 모여져서 만나는 팔당댐체 앞에 있는 넘버 2의 특징점. 이 특징점을 비수령부터 최근까지 보면 BOD는 어찌 보이세요? 빨간색이 넘버 2거든요. 그리고 경안체 넣은 것이 수익이 제일 안 좋아요. 하여튼 기준점은 팔당댐 2라고 하는 2번 지점인데 BOD는 1.0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쭉 상쇄되죠. 감소되죠. 다른 것도 어떠세요? COD, TOC, EC. EC가 뭔지 아세요? EC가 뭔지 아시는 분? 컴온. 환경학과. EC는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는 그 물속에 물의 저항을 전기전도도로 측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으면 저항성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EC도 보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왜 제가 팔당댐의 이 수질을 보여주냐면 팔당댐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수도권의 먹는물을 대표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BOD는 정책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관리되어 왔는데 이 남부의 물질로 대표되는 COD나 TOC 같은 EC 같은 물질들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TP, 총이, 나이트레이트, 질산은 질소, 클로로페이, CHL-A라고 하는 클로로페이고요. 이런 부속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누구나 다 물안경 가면 가까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3, 4학년 때 컴퓨터를 하든 수업을 하면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그 수업에서 어떤 그 팀워크를 했을 때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목적을 찾고 정보를 찾고 대화를 하는 이 사이클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업무가 직장에 가서는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상수보호구역을 내에 있는 특정물을 다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할당원처럼 비슷한 트렌드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릴 텐데, 이 그림은 뭐냐면 중국에서 남수북조로 가는 큰 수족대가 있습니다. 양쯔강에 있는 물을 이 상하이로 주기 위해서 여기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 48% 되는 물을 48%에 넣어서 소양강 때문에 2배 그 물을 북쪽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스트 카널은 배가 다닐 수 있는 듯한 카널을 통해서 보내고요. 중간에 있는 이 미들 라우트는 지금처럼 그야말로 수로 형태로 보내요. 물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학적인 것, 수량적인 것, 수율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같이 연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뭐냐면 중국이 상상해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수량만 봤을 텐데 계속 관측 보면 지금은 중국이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통합물 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사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지금 쭉 던졌는데 제가 드렸던 몇 가지 슬라이드 보면 시간 정도와 공간 정도와 주제 정도가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과 제가 가진 했던 연구 주제를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디자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학은 디자인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거기 AI 쓰시죠? 그죠? AI 쓰시고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AI를 가지고 수용을 치는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 디지털 정보시는 이미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렸을 때의 수학을 경험한 것보다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한 5배, 6배 정도의 변화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통어를 숫자든 언어든 사운드든 보이스든 간에 나만의 뭔가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통어를 숫자든 언어든 이게 통합되는 시기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유체科学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고급적인 화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고 거기에 나만의 장점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민, 전략, 나만의 좀 차별화되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적 평창은 스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되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거 안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거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 되면 어떻게 할게요?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때 돼서는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을 하면 나이가 되면은 제 나이 때나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틸라가 좀 희미하지만은 뭔가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기초 데이터를 만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정보가 되고요. 이 정보를 조금 더 심화 분석하면 그게 나한테 지식이 돼요. 학부 과정은 사실은
여기까지 데이터를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보고 한번 다운받아보고 한번 분석해보고 그래서 정보화시키는 게 학부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여러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곳에 좀 만족하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딥 어널리시스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인포메이션이 나에게 지식을 던져줘요. 이 과정은 제가 월드뱅크에 파견 갔을 때에 저 매니저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고민해가지고 만들었던 슬라이드입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데이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한다는 말은 다운받아 보시고 보면 안 돼요. 보기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다운받아 보고 그리고 한번 어널리시스는 해봐요. 어널리시스는 다운받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를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돼요. 개인적으로 가면서 그 인포메이션을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통계 분석을 하시든 아니면 피벗을 돌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해석해보면 그 짧은 해석이 나한테 지식으로 오기 시작해요. 그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제 연구를 세 가지 필러로 구분을 해요. 해안 연구, 미래 연구, 국제 연구.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 제가 일하는 회사에 환경연구원에 18년 동안 있었거든요. 2007년부터 제가 52개의 연구 책임자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필러에 대해서 제 연구 설계를 디자인하게 되면 해안 연구, 미래 연구, 국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입니다. 빨간색은 제가 좀 더 관심 있었던 소녀품 과제, 아니면 대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52개의 과제를 하게 되는데 제안서를 몇 개나 썼을까요? 제가 54개 썼습니다. 52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54개 썼으니까 두 번 들었어요. 제가 타이어리티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축을 나누고 개념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를 좀 보고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지만은 그 시각의 차이를 조금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서 참여성을 가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겠죠. 제 자료 같은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저희 연구에서 아마 1등입니다. 150명 정도 되는 박사님이 있고 그 중에서는 1등 내지는 아마 탑5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믿어도 되겠죠? 제가 제 사랑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충고, 공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특강 왔네, 어떤 선배가 사람 왔는데 라고 하셔도 좋은데 제가 드린 이 충신, 진정성 있는 이 본면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30년, 40년 만에 물과 관련된 홍수, 가뭄, 상수도, 하수도 한꺼번에 짧은 시기 내에 해소를 했어요. 왜? 어떻게 드라이브를 법이 있었고요. 법을 이행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 외에 데이터 수집해서 투자의 우선순위, 관리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것이었거든요. 넘어갈게요. 물갈대 나라 2017년에 제안됐다가 2018년에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학문적인 성숙은 이루어졌지만은 정책적인 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 환경부하고 늘 갈등이 있었지만은 이 수자원, 수련 기능이 환경부로 보게 되었고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주목체는 행안부라든지 물 관리하는 부처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지난 10월 1일부로 만들어진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이제 불가 중부처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연구 필러에 대해서 6개월 연구를 제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 26년 워터 컨퍼런스가 다시 열립니다. 1차는 79년도, 2차는 23년도 46년 만에 열렸고 3년 후에 내년부터 다시 UAE에서 열립니다. 세네랄하고 같이 호스트를 하고요. 제가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전체를 봤을 때에 제가 드리는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는 정보, 제가 생각하는 개념의 틀, 제가 경험하고 했었던 여러 가지 가지들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개념을 잘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이 단어들이 비슷하게 못 보이잖아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 가격하고 요금하고 다른 거 아시죠? 가격하고 요금은 달라요. 요금은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물건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스쳐가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너무 심한가요? 그 시간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면서 사시는 게 굉장히 지금 하면은 너무 좋겠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 나이에 떴으면 조금 더 좋은 상태가 됐을 텐데, 반드시 이 개념적인 설계를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지 상대적인 건지 객관적인 건지 중앙적인 것인지 이 1차, 2차, 3차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설계를 반드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학문 세계를 보면 전문성을 보면은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분밖에 없어서 빨리 끝내겠지만은 그리고 전문성이 쌓이면서 인간 말종이 되지 마시고 겸손하고 존중으로 오키를 열린다는 말처럼 조금 더 성숙된 이미지로 성숙된 자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공학자라서 공학에서 석사를 2개를 마치고 박사를 마친 사람으로서 파일럿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의 고민거리들, 제가 훈련했던 것들, 제가 이런 조그만 성과들 나왔는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리한 것 같아요. 전문성, 그리고 열정, 그리고 관점. 제가 드리는 이 시각적인 것, 개념적인 것은 관점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문성 관련된 것이겠죠. 그리고 패션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 퍼시스턴트 하시고요. 인내를 가지고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나이테가 때로는 조금 하지만 이 나이테가 점점 성장과 함께 나의 서클을 확장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발 아마 20년 동안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실 것이고 각자마다 경험을 다를 텐데 저는 진짜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유학 가기 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침도 못 보고요. 저녁도 못 보고 제 집은 없어가지고 전등동동 뜯어 살면서 세탁은 아시는 분집 가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를 할 정도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서클을 이 나이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지금 2학년 11월이 다 지나가는 이 방식에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좀 더 내가 성장하면서 풍속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